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1화부터 여주는 하반신 마비, 남주는 의식불명,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 전개에 너무 놀랐는데요. 김은희 작가의 시그널과 이응복 감독의 미스터 션샤인은 제 인생 드라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은희, 이응복의 만남인 지리산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영된 지리산 1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보통 1화부터 리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지리산을 날아다니던 여주 서이강이 2년 만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고 이강 선배와 지리산의 실과 바늘을 꿈꾸었던 강현주가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다니 이렇게 끝이 나면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화가 끝난 후 크게 4가지 정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첫 번째, 다리를 못 쓰게 된 이강에게 조난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두 번째, 2019년 12월 20일 이강과 현조가 조난을 당했던 날, 즉 현조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날 도대체 두 사람은 왜 눈이 오는 산에 굳이 올라갔던 걸까? 이들이 파고 있던 비밀은 무엇일까? 세 번째, 현조는 언제 의식을 차릴 것인가? 주인공인데 과거 모습만 보다가 끝나진 않겠죠. 2020년에 현조가 정신을 차리긴 할 텐데 그게 언제일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한 달 넘게 수색 활동을 펼쳤다던 조난자 양근탁은 어떻게 실종된 지 약 한 달 만에 백골화가 된 상태로 발견됐을까? 보통 땅에 매장된 시신은 7에서 10년, 땅 이외에 노출된 시신은 1년가량 지나야 연골 조직까지 부패해 완전한 백골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속에서 발견된 양근탁의 시신이 빠르게 백골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해골은 두개골이 깨진 듯해 보였습니다. 등산 중 추락사고로 두개골이 깨질 수도 있지만 이야기 전개상 누군가에게 머리를 강타당했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리고 조난자 양근탁의 역을 맡은 엄유섭 배우는 비밀의 숲 시즌 1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화에 죽은 피해자였고 드라마에서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즉 이 배우가 그냥 단역으로 죽어나가는 피해자는 아닐 거라는 건데요. 과연 양근탁이라는 조난자가 이 모든 지리산 살인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리산 첫 번째 리뷰는 이강에게 조난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에 대해 톱파볼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지리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의 환영을 볼 수 있던 현조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점, 그리고 레인저는 산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강의 대사입니다. 그럼 뇌피셜 리뷰 시작합니다. 왕따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징조가 있어 보였던 아이는 죽고자 산에 온 게 아니라 살려고 산에 왔던 거였는데요. 엄마 아빠와 함께 왔던 곳에서 살기 위한 힘을 내고 싶었던 아이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찾아갔던 상수리나무 아래 바위의 틈. 이곳에는 과거 빨치산들이 사용한 나무와 돌을 쌓아 위치를 나타내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현조는 이강에게 무전이 안 되는 비법정 탐방로에서 조난자를 발견하면 이 표식을 쓰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빨치산들이 사용하던 그 표식 그대로가 아니라 나무와 돌로 쌓은 표식 위에 현조 이강만의 시그니처, 방향을 가리키는 나뭇가지가 추가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2018년에서 2020년으로 흐르고 최소 6개월 이전부터 모든 실종자가 발견된 곳에 이 표시가 있었습니다. 조난자, 정확하게 말하면 희생자의 시신이 있는 곳을 현조와 이강만이 알 수 있게 표시해둔 사람은 시신이 발견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표식을 남긴 사람을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범인, 두 번째는 산을 지키고자 하는 지리산의 정령 같은 존재. 좀 얼토당토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그 이유를 톱파볼게요. 첫 번째, 표식을 남긴 사람이 범인인 경우입니다. 보통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범인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길 원할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죄가 묻히니까요. 그런데 만약 표식을 남긴 사람이 범인이라면 이 범인은 왜 시신이 발견되길 원했던 걸까요?
지속적으로 표식이 있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우발적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겠죠. 범인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희생자를 선정하고 죽이고 있는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을 과시하기 위해 이관과 현조에게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일 가능성도 있죠. 한 가지 복수를 위해 그 사건에 관련된 가해자들을 지리산의 조난자라는 이름을 빌려 차근차근 해치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건의 피해자인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죽은 사람들의 위치를 공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전 범인이 사이코패스라 과시하기 위함이다라는 건 조금 뻔하다고 생각해요. 김은희 작가님이 그리 뻔하게 설정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건과 현조만이 알 수 있는 시그니처 표식을 사용했다는 것에서도 걸리고요. 물론 두 사람과 친한 내부 사람이 범인이라면 시그니처 표식을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두 번째 경우에 조금 더 강한 확신이 드는데요. 표식을 남긴 사람이 지리산의 정령이다라는 겁니다.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김은희 작가의 시그널에서 범인을 잡는 데 사용되었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무전기도 현실적인 소재는 아니었고, 지리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현조의 능력도 현실적인 능력은 아니잖아요.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현조는 육사 출신의 전직 육군 대위였는데 지리산 행군훈련 때 부하를 잃는 사고를 당한 뒤 지리산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의 환영을 보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현조 눈에만 보이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현조는 산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지리산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조는 첫 출근에서부터 조난된 아이가 있는 곳에 환영을 보아 아이를 살려냈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현조가 현조의 능력을 산이 준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치산의 표식이라는 걸 알려줬던 자원보전과 직원 김솔과 현조는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위치에서 문자가 발송되었던 기적적인 일과 현조가 조난자의 위치를 알게 된 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꼭 산은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뜻이요. 지리산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왔던 산이라 설명하기 힘든 기운이 있을 수도 있다는 대사가 힌트 같더라고요. 지리산을 지키고자 하는 정령이 있고 그 정령이 현조에게 지리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지리산에 오는 사람들을 구하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능력을 갖고 있던 현조가 2019년 12월 20일에 혼수 상태가 되어 병실에 누워있게 되자 현조를 통해 조난자를 살릴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려던 지리산 정령은 현조를 잃고 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산을 살릴 방법으로 이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는 이강이 누구보다 지리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강이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강은 현조에게 우리의 주 업무는 이 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에 오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라 산을 지킨다는 표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한 살인마가 피해자를 지리산 조난자로 만들어 해치는 걸 볼 수 없던 지리산의 정령은 그 살인마를 막아내고 지리산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이강만이 알 수 있는 표식을 이용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뇌피셜은 뇌피셜일 뿐이니까 재미로 즐겨주세요. 지리산 두 번째 리뷰는 정구원과 이다원이 교환하던 무인 카메라에 대한 뇌피셜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